안녕하십니까. JTV 저녁 뉴스입니다. 전북 농업인단체 연합과 전북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등 시민사회단체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 프리존이 대기업의 농업 진출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MGO, 유전자 변형 작물 개발과 실험에 관한 승인 절차가 간소화돼 국민의 안전과 건강 생태계를 위협할 것이라며 관련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금운용본부가 다음 주부터 전주에서 첫 업무를 시작하는 가운데 많은 금융 인력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회의 장소 확보가 시급해졌습니다. 한국은행은 기금운용본부 이전으로 전북의 마이스 산업 진출을 546억 원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국회 예산정책처 조사 결과 전북은 1,0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회의 장소가 5곳에 불과하고 대형 컨벤션 센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의 금융타운 조성을 위해 금융기관과 각종 기금 유치는 물론 대형 회의 장소를 신설하는 게 과제로 남았습니다.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에 찬성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문형표 이사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은 이사장직에 오른 지 1년 2개월 만입니다. 문형표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사장 재직 때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을 강조해 전라북도와 갈등을 빚었습니다. 문형표 이사장이 물러나면서 후임 이사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대통령이 선임하기 때문에 당분간 공석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의 상수도 보급률이 다른 시도보다 높지만 누수율 또한 크게 높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5년 기준 전북의 상수도 보급률은 99.2%로 전국 평균 98.8%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하지만 누수율은 23.2%로 전국 평균 10.9%에 비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전라북도는 20년 이상 된 노후관이 전체 31.6%에 이르지만 재정적인 한계로 충분한 투자를 못했다며 오는 2028년까지 3,135억 원을 투자해 누수율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집단 암이 발생한 익산 장전마을에 대한 정밀 역학 조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장전마을 주민들은 익산시가 3년 전에도 인근 비료 공장과 저수지를 대상으로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조사했지만 단순 환경조사에 머물러 암과 관련한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며 원인 규명을 위해서는 정밀 역학 조사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라북도 환경연구원은 어제 집단 암 발병으로 10명이 숨진 익산 장전마을 인근 비료공장과 저수지를 대상으로 환경조사를 실시했으며 결과는 열흘 뒤에 나올 예정입니다. 구제역과 AI 발생에 편승해서 축산물 가격을 부당하게 올리는 행위에 대한 일제 점검이 시행됩니다. 농림부는 최근 한우 도매 가격이 13% 하락하는 동안 소비자 가격 인하폭은 3에서 6% 선에 머물자 소비자 단체와 농산물 품질 관리원을 중심으로 유통업체와 식당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달걀도 3월 신학기 이후 급식용 수요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유통과 위생 상태, 또 구입 가격과 판매 가격에 대한 현장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2016년산 쌀 변동 직불금의 지급 단가가 80kg당 33,499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넉달치 산지 쌀값을 기준으로 변동 직불금을 확정하고 1헥타르당 211만 437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변동 직불금은 목표가 대비 하락폭의 85%를 지급하지만 쌀값이 폭락하면서 WTO가 정한 직불금 한도 1조 4,900억 원을 모두 쓰고도 77억 원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전라북도의 지급 대상 면적은 전국 대비 16.8%인 11만 8천 헥타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북도의회 부의장직을 양보하지 않기로 해 모레 열리는 전북도의회 임시회에서 더민주와 국민의당의 격돌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국민의당은 도의회 9개 의장단 가운데 행정자치위원장 한석만 차지한 만큼 부의장직까지 달라고 요구했지만 더민주는 추가로 양보할 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부의장직에 도전할 후보로는 더민주의 정호영 의원, 국민의당에서는 이성일 의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지난해 집단 난투극을 벌인 조직폭력배들을 무더기로 구속하면서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장례식장에서 난투극을 벌인 혐의로 전주의 두 개파 조직원 등 35명을 구속하고 4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달아난 조직폭력배 4명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전주시 효자동 한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야구 방망이와 골프채 등 둔기를 들고 집단으로 난투극을 벌인 혐의입니다. 전주지법 형사 3단독은 시어머니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주부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휴대전화가 사라졌다며 시어머니의 가방을 뒤지다 시어머니가 화를 내며 물을 끼얹자 시어머니를 넘어뜨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든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북은 오늘 고창이 10.5도, 전주 7.9도 등 어제보다 3, 4도가량 높았습니다. 내일은 오전부터 비가 시작돼 목요일인 모레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산간 지역에서는 비가 눈으로 바뀌는 곳도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40mm입니다. 낮 기온은 7도에서 10도의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모레부터 다시 기온이 떨어지고 바람이 불면서 추워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C 8시 뉴스 예고입니다. 정부가 대기업의 농업 진출을 가속화하는 법안을 추진하자 농민과 시민사회단체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기금운용본부 이전을 계기로 전북 금융타운의 꿈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금융타운을 위한 과제를 살펴봤습니다. 3년 전 장례식장에서 집단 난투극을 벌인 전주 양대 조직폭력배들이 무더기로 구속됐습니다. 여 종업원의 말 한마디가 갈등을 폭발시켰습니다. 익산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을 다룬 영화 재심이 흥행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기막힌 현실이 관객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JTBC 8시 뉴스에서 찾아뵙겠습니다.